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군뚜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 육군사관학교 지원 동기서 어떻게 하면 잘 쓸 수 있는지 그 부분 한번 제가 준비를 해봤는데, 네, 여러분 육군사관학교도 자소서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지원 동기서인데요. 이름이 바뀌었어요. 지원 동기서. 자, 지원 동기서에 어떤 부분을 꼭 넣어야 되는지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하죠. 그러니까 넣지 말아야 될 부분을 여러분이 아는 것보다 어떤 부분을 넣어야 되는 게 더 중요해요, 사실은. 근데 주변에 여러분 이제 뭐 검색이나 블로그나 뭐 유튜브 이런 게 많이 이제 구글이나 이렇게 검색을 하시면 자기소개서 관련해서 이런 말은 하지 말아라, 이런 말은 면접에서 이런 거는 하지 말아라, 그런 얘기는 많이 나오는데, 그렇다면 그런 거 다 빼면 어떤 걸 넣어야 되라는 그런 니즈는 좀 충족하기가 좀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여러분 영상을 한번 찍으려고 하는데, 일단 여러분 지원 동기서에 어떤 부분을 넣어야 되냐면 당연히 팩트 중심으로 가야 돼요. 진실된 내용 중심으로 가야 되고, 이 진실된 내용은 다 어디서 나오냐면 자기 자신에서 나오는 거예요. 누구 남의 얘기가 아니라, 뻔한 얘기가 아니라, 뻔한 스토리 아니라 자신만의 에피소드를 확보하는 게 중요하고요. 군뚜님, 근데 저는 제 에피소드 너무 제가 생각하기에 뻔한데요? 그럼 여러분 뻔한 건 다듬어야 되죠. 다듬으면 또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누구 친구 만나러 갈 때, 여자친구 남자친구 만나러 갈 때 조금 이렇게 좀 꽃단장 하고 싶잖아. 단장을 해요. 그러면 조금 더 낫잖아. 그래도 꾸미는 게. 그럼 여러분, 꾸미는 게 나는 내 자신을 버리는 건 아니죠. 내 자신을 가지고 가면서 조금 겉만 치장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 꾸미는 건 여러분 충분히 해도 돼요. 근데 여러분들이 꾸미는 것조차 잘 안 하려고 하는 친구들, 왜냐면 그렇게 되면 좀 과장이 되고 내용을 굉장히 조금 내가 왜곡을 할 수 있다는 생각 때문에 그 부분을 굉장히 피하는데, 어느 정도의 꾸밈은 좀 필요해요. 자, 두 번째, 막연한 동아리 활동, 봉사 활동 얘기를 많이 넣어주는데, 그래서 그게 뭐 어쨌다고? 그런 동아리 활동에서 어떤 군생활에 뭐가 도움 될 것 같아요? 이런 질문 받았을 때 어떻게 대답할 수 있죠? 바로 뇌정지 오죠. 자, 그런 부분에 대한 여러분들 준비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이 부분 하는 부분은 자신만의 에피소드를 확보하되 막연한 봉사활동, 막연한 동아리 활동은 그렇게 도움이 안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부분은 어떻게 하냐면, 예전에 여러분 군생활 하시는 분들 뽑혔을 때는 그냥 열심히 한다, 최선을 다한다, 노력을 한다. 자, 열심, 최선, 노력, 이 단어 굉장히 많이 썼어요. 자, 근데 이거 여러분 다 아마 알고 계시겠는데 이런 단어 잘 쓰지 말라고 많이들 얘기 들었죠. 열심, 그다음 최선을 다하겠다, 노력을 다하겠다, 이런 말. 자, 이렇게 왜 이런 말 쓰지 말라고? 왜냐면 구체성이 떨어져서, 뭘 열심히 할 건데, 뭘 최선을 할 거야, 뭐 어떤 게 뭘 노력할 건데, 그런 질문에 대한 부분을 충족할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단어를 쓰지 말라고 했던 거였어요. 그럼 이런 걸 쓰지 않고 어떻게 그럼 우리가 바뀔 수 있냐? 열심, 최선, 노력을 학생들이 어떻게 하냐면, 그러면 저 어떤 거를 해서 노력을 할게요, 어떤 거를 해서 최선을 다할게요, 어떤 왓에 대한 부분을 굉장히 많이 넣어줘요. 무엇을 할 것인지. 그런데 이 부분도 역시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면 그 무엇이라고 정한 그 소재가 군생활과 연결이 되거나 도움이 되는 일이 아니라면 불필요한 말이 돼요. 네. 그러니까 이 앞에 부분, 열심, 최선, 노력 같은 부분은 구체성이 떨어져서 여러분 감점당하기 쉽고요. 그 다음에 무엇을 열심히 하겠다, 이 부분은 논점이 왜곡돼가지고 여러분들 자소서 점수가 많이 깎입니다. 지원 동기서, 그다음 면접에서도. 자, 그러면 여러분 군생활 어떻게 뭘 넣어줘야 돼요? 군생활과 연계성, 군 조직에 도움이 되는 내용 위주로 에피소드 선정을 하죠. 그 부분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막연한 동아리 활동이나 봉사 활동을 적으면 안 되고요. 그래서 예전에 이런 열심, 최선, 노력 그 내용 하나만 채우려고, 그 부분을 좀 넣으려고 왓에 대한 부분에서 계속적으로 많이 넣었다면, 이제는 군생활과 군족에 대한 연계성이다. 링크가 중요해요. 연결성, 유기적인 부분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 이 부분을 여러분 해결해야 되는 부분. 자, 그리고 또 하나, 여러분 정말 많이 쓰는 단어들이 있습니다. 어떤 거죠? 책임감. 그 다음에 솔선수범하겠다. 이것도 예전엔 사랑받는 단어였어요. 열심, 최선, 노력을 쓰지 말라고 하니까 이제 책임감하고 솔선수범하겠대. 근데 이것도 여러분들 뭐 어떻게 할 거냐, 하우적인 부분을 얘기를 꼭 해줘야 돼요. 어떻게 책임감을 발휘할 건데, 어떻게 솔선수범할 건데, 이 부분을 무조건 넣어줘야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다 추가로, 자, 이거는 이제 제가 현장 우리 수업 듣는 학생들한테 좀 강조를 많이 하고, 약간 좀 특급 비밀이라고 해야 될까요? 특급 비밀. 자, 추가로 융통성인 부분도 넣어야 돼. 융통성. 스킬이죠. 기술입니다. 자, 앞으로 여러분들 이제
FM식이라고 하죠. FM이 뭐죠? 그냥 정석적으로만 푸는 거야. 예를 들면 자료 해석 제가 영상 많이 남겼을 때 간부순발도구 자료 해석이나 이제 부사관 장교 친구들이 준비하는 컨텐츠를 제가 많이 올렸었잖아요. FM대로 정석적으로만 풀어요. 깝깝해 안 깝깝해? 답답해 안 답답해요? 답답해요. FM대로만 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한 10%에서 15% 정도는 융통성이랑 스킬.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자료 해석에서 수업할 때도 FM 정석적으로 방법으로 풀면 시간 안에 못 풀어요. 스킬 비정석인 풀이도 넣어줘야 그래야 여러분의 문제가 술술 풀립니다. 그런데 군 생활에서 여러분 그러면 스킬만 쓰면 되나요? 그것도 안 되죠. 왜? 여러분 스킬은 제가 어쩔 때 쓰라고 했죠? 무난한 문제일 때 좀 쉬운 문제들이 스킬로 많이 풀 수가 있어요. 더더욱 더 빨리 풀려고 하는 거예요. 신속하게. 자, 근데 여러분들 군 생활에서 어려운 상황이 또 닥칠 수도 있습니다. 훈련이나 이런 상황에서 어려운 상황이 닥쳤을 때 스킬로 가능한가요? 스킬로 하다가 더 큰 사고가 일어나죠. 그러면 여러분 그런 중대한 좀 훈련이나 어려운 상황은 어떻게 풀어야 된다? 정석적인 방법으로 책임감과 솔선수범과 겸손한 자세로 풀어나가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다 갖춘 그런 모든 것을 겸비한 장교를 뽑고 싶어 하는 겁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면접관들은 누구세요? 선배님들이죠. 들어갔을 때 일단 선배님들 선임분들이기 때문에 그분들은 쟤랑 근무하면 좀 재밌겠다. 저 지원생이랑 근무하면 굉장히 좀 군생활 좀 재밌겠는데 열심히 하겠는데 일도 잘하겠는데 이런 부분을 심어줘야 돼요. 그런 부분을 심어주려면 과거의 책임감과 솔선수범으로는 부족하다. 그럼 뭘? 융통성의 부분도 강조를 해줘야 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책임감, 솔선수범, 융통성까지 갖춘 장교는 굉장히 사랑받습니다. 누구한테? 선임과 후임, 그 다음에 병사들에게. 그래서 여러분 이 부분을 여러분 다 니즈를 충족을 시켜줘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그런 밸류에이션을 높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 당연히 쓰지 말아야 될 어휘도 있습니다. 바로 뭐냐면 큰아버지가 육사단에서요 중령으로 근무하시면서 항상 명절 때 만날 때마다 도움 많이 받았어요. 뭐 영향을 많이 받았어요. 응? 블라인드 면접인데 이런 얘기를 한다고? 그냥 감점. 듣자마자 감점이에요. 이런 말 피하셔야 됩니다. 네.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런 것도 많이 저희 아버지의 영향을 많이 받아서 어떤 영향을 무슨 영향? 이 부분도 넣어줘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소재 하나를 잘못 선택하잖아요. 그러면 구멍을 메꿀 그런 소재가 더 필요해. 그러니까 이런 말을 안 하는 게 차라리 낫죠. 그러니까 우리가 중간만 가도 된다고 하잖아요. 그냥 나서지 말고 중간만 가도 된다. 그냥 중간만 그냥 말 안 하는 게 나았어. 차라리. 괜히 말을 해가지고 압박 질문에 꼬리 질문까지 계속 들어오면서 워딩이나 그런 단어들을 계속 넣어줘야만 글이 완성되는 거죠. 굉장히 본인도 힘들어요. 준비하면서도. 그래서 이 부분을 최대한 이런 위험성은 제거를 해주는 게 좋습니다. 장기 복무할 것인가라는 부분도 많이 짚어줘요. 왜냐면 특히 육사 출신 분들은 장기 복무 하려고 들어갔겠죠. 하지만 그냥 이제 여러분 학사단교나 학군단이나 어느 일정 기간만 하고 나오려는 친구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저는 전역 후에요. 뭐 준비하고 싶습니다. 이런 얘기. 오케이. 그 다음에 자 육사 들어오면요. 열심히 학점 관리하면서 공부해가지고 연수기에 얻어가지고요. 또 이제 임관하게 된 다음에요. 임관한 다음에 연수기에 얻어가지고요. 이 친구 목표 어디 있죠? 지금 육사 들어가는 거. 육군사관학교 사관생도가 지금 되는 게 꿈이 아니에요. 뭐가 꿈이에요? 군인이 되고 싶은 게 꿈이 아니에요. 본인의 출세, 본인의 욕망. 본인의 욕망, 자기 욕망 나쁘다고 하는 거 아닙니다. 네, 자기 개발해야 되죠. 그런데 저는 뭐 준비하고 싶습니다. 뭐 할 것입니다. 연수기에 얻어가지고 해외 연수나 이런 거 해가지고 저희 공부 더 열심히 해가지고요. 이런 거 하겠습니다. 그게 중요한 게 사실 아니죠. 중요한 것은 거기 안에서의 생활, 사관생도의 생활, 그 다음에 임관. 큰 틀에서 생각할 때 어떤 덕목을 가지고 어떤 장교가 되고 싶은지 그런 큰 틀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지. 이런 부분을 여러분 짚어주시면 욕심, 야망, 스펙 쌓기용이라고 생각해요. 어떤 부분을 여러분 지금 준비하는 그 육군사관학교를 내가 여기 들어가서 어떤 걸 해가지고 너무 먼 꿈을 얘기한다는 거지. 예. 그래서 여러분들 이 부분을 여러분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오늘 제일 좀 중요한 얘기를 많이 한 것 같은데
네,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도움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요. 그 다음에 저는 앞으로 컨텐츠 육사, 해사, 공사 컨텐츠 계속 들어갈 예정이고, 그 다음에 학군단과 그 다음에 3사 과정도 좀 추가적으로 계속 영상 만들 계획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구독 꼭 눌러주시고, 만약 영상 알림 설정까지 하셔가지고 영상 올라올 때마다 시청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